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이 나무님의 한비자, 피도 눈물도 없는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해. 이 책의 독후감은 감사하게도 열혈 애청자이신 어흥님이 보내주셨어. 요즘 독후감을 써야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흥님이 이렇게 독후감을 보내주셔 한숨을 돌리며 정비할 시간을 갖게 되었지. 우리 그럼 한비자란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 그는 역사상 가장 냉철하고 강력한 조직 관리 기술을 가진 전략가로 진시 황제도 만나고 싶어 했대.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작게는 가정이란 조직에서 시작해 크게는 회사란 조직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더 높은 성공의 꿈을 꾸게 되잖아. 한비자는 이러한 조직 생활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조직의 중심에 서는 사람, 또 하나는 조직의 말단에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온정, 배려, 신뢰 등과 같은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들을 모조리 걷어내 버리고 철저하게 인간 심리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조직을 움직이는 법칙을 도출해 냈어. 특히 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에 집중하여 조직을 그대로 놔두면 이 인간 본연의 심리가 작용해 필히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가령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군사들에게도 실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조국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살아 돌아가는 것이겠지. 이 보이지 않는 두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전세는 끊임없이 약화되고 급기야는 군대마저 와해되지. 이렇듯 이 책은 조직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 조직을 장악해 그 중심에 서기 위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조직의 운명을 어떻게 다시 열정적이고 재기발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한비자는 당신이 온화한 사람이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든 혹은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득 찬 사람이든 상관없이 인간의 본질적인 심리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 파트 1. 조직을 장악하는 자는 명분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한다. 첫째, 우선 조직을 알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설득과 호소 또는 공포와 위협 등이 있다고 해. 어떤 것이든 사람을 움직이는 유효한 방법이나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따라오지. 예를 들어 설득과 호소에 의해 어떤 행동을 했다면 나중에 냉정을 되찾은 후 "내가 괜히 그랬어." 또는 "마음 약한 내가 잘못이지." 등등 사람들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과연 부작용 없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한비자는 명분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 일을 해야만 하는 명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조직원들을 움직이면 잡음이 없다고 하며 이때 본인의 의지를 날 것으로 드러내지 말고 명분으로 포장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 둘째, 진정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명분으로 압도하는 제안이다. 명분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도미노 게임과 같이 최초에 이 명분을 잘 쌓게 되면 나머지 일들이 도미노처럼 일사천리로 술술 풀린다는 점이야. 이 사례를 한비자는 옥이라는 인물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룻밤을 꼴딱 세운 옥이의 행동은 옥이는 지독할 만큼 서로 간의 약속이라는 명분을 지켰다는 것으로 향후 그는 어떤 일에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지. 셋째, 생존을 위해서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악한 감정을 공적인 일에 개업시키지 말 것을 공고해. 즉 살아남기 위해서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일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필히 사전에 차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넷째,
리더의 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주장도 하지 말 것이며 의미 없는 일에 당신의 열정을 불태우지 말라고 이야기해. 이는 쓸데없는 일에 나서지 말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직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적을 예상하고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지 말라는 조언이기도 하지. 만일 당신에게 정말로 강한 의협심이 있어 그것이 조직에서 구현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시스템으로 회사에 처형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혼자서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 다섯째, 조직을 잘 이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더 나아가 리더십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한비자는 이 요소를 표준이라고 말하고 있어. 부하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규칙에 의해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리더가 세워야 할 표준으로는 크게 성과에 대한 표준, 포상에 대한 표준, 용인에 대한 표준이 있으며 특히 용인에 있어서는 동일한 잘못에 대해 고의적 행위인지 단순 실수인지가 하나의 표준이 되는 셈이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법은 과연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것일까? 조직 내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조직 생활에서 애정과 배려와 존경이 아무리 넘치더라도 결국에는 법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해. 오늘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명분을 갖고 노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문명은 발전할 수 있지만 인간 내면은 그대로인 것 같아. 인간을 좀 더 이해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발전적인 목표를 달성해 간다면 개인적인 면이나 조직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 그럼 다음 2부는 어떤 이야기 있을지 기대해 보자. 유튜브에서 봤는데 1960년대 우리나라는 외화벌이의 한창이었어. 그때 우연히 다람쥐를 해에 한 마리당 1달러에 팔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한국 다람쥐들의 깜찍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인해 인기가 치솟아 1970년에는 한 해에만 30만 마리가 팔릴 정도였고 1992년 다람쥐 포획 금지령이 인기 전까지 꾸준히 유럽과 미국에 수출되었다고 해. 하지만 그렇게 수출된 다람쥐들이 사육된 집에서 탈출하거나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혹독한 여름과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던 다람쥐들에게 유럽 사냐는 유럽 사냐에 적용하는 것은 껌이었지. 그 우리 다람쥐들은 무럭무럭 늘어나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 널리 분포하게 되었어. 후에 프랑스 학자들이 유럽 전역에 있는 우리 다람쥐들이 유럽과 여러 나라에 사는 종으로 연구하다가 실상은 알고 보니 한국에만 있는 토착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 놀랐었대. 이 유튜브를 보며 나라가 가난해 해외에 팔린 우리 다람쥐들이 그 귀엽고 작은 모습을 하고 똘똘하게 한국의 힘겨운 날씨들을 이겨낸 힘으로 타지에서 꿋꿋이 살아갔을 것을 상상하니 너무 마음이 안 되었으면서도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목재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목재가 정말 좋대. 더운 지방에서 쑥쑥 자라난 나무들은 크지만 속이 비어 있어 단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자란 나무들은 속이 꽉 차 있고 힘겨운 날씨를 이겨내 견고하고 튼튼한 목재로 유명하다고 하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람쥐들과 나무들을 생각하며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면 나도 좀 더 단단해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위로를 받아. 물리적인 겨울이든 마음의 겨울이든 이 추운 날들을 이겨내면 찬란한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꿋꿋이 이 시간을 인내하며 화이팅하기를 바라며 곧 만나. 빠빠이.